안녕하십니까. 브롬톤 TV의 수련 날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제 내일 정발이죠. 내일 정발되는 T라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P라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작년에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제 외장 2단과 내장 6단, 내장 6단이 내장 허브 3단과 외장 2단의 곱셈이죠. 그래도 6단을 좀 탔었죠. 뭐 일단 자전거는 제가 생각하는데 자전거의 본질은 달리는 겁니다. 뭐 작은 미니배도 자전거든 아니면 노드든 자전거는 잘 달리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롬톤 P라인에 이어서 T라인에 나온 거는 그 선상에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저들의 욕망을 알아낸 거 아닌가. 참 우리가 예전에 MTB나 노드를 탈 때는 무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타고 가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브롬톤은 작게 폴딩이 되죠. 이른바 우리가 들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게에 집착하고 그 무게는 슈퍼라이트 버전이라고 티탄 포크와 리어를 한 그동안 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색깔놀이라고 하는 즉 소장하고 싶게 하는 그 피규어 같은 느낌의 브롬톤들을 계속 만들어 왔죠. 그런 브롬톤사가 P라인이라는 외장 사단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고 실제 제가 P라인을 한 2년 가까이 타보고 보니까 그동안 갈증이 있었던 외장 3단이라든지 아니면 외장 5단 아니면 외장 7단 또 그 이상의 12단들에 대한 욕구는 사실상 많이 사라졌습니다. 브롬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장점 두 가지는 일단 작게 폴딩되는 부분과 가방 수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고 사실 속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유저들이 브롬톤 라이프 생활을 많이 즐기고 또 여럿이서 같이 달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잘 타는데 나는 왜 잘 안 되는 거지? 즉 미니벨로의 한계인 줄만 알았던 속도에 대한 생각과 견해가 바뀌게 되고 다다나라는 튜닝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브롬톤사도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나라 동남아 쪽이 브롬톤을 가장 많이 또 타죠. 특히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시아 쪽에서요. 거기다 다다나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외장 사단을 출시를 슈퍼라이트 버전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동계가 외장 사단이 나왔는데 왜 T라인이 나온 거냐? 물론 T라인은 재작년부터 나온다는 얘기 있었고 작년에는 이제 국내에서 직구를 해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T라인을 처음 본 소감은 사실 모양이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브롬톤처럼 접힌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유사 브롬톤들 티탄톤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장 사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5, 6T로 나온다고 하지만 국내는 50T 기반으로 50, 11, 13, 15, 18 이 기업으로 나옵니다. 크랭크도 일체형 크랭크라서 체인링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라비큘라나 E윙즈 아니면 기타 H&H 아니면 또 등등등의 크랭크를 사용을 하시겠죠. 하지만 뭐 그런 839만 원이라는 T9에 대해서 누가 순정 크랭크를 카본인 순정 크랭크를 빼고 그런 크랭크로 업그레이드를 섣불리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클라비를 제외하고 E윙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무게 차이가 뭐 10g, 20g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량이라는 의미도 없습니다. T라인 자체, 즉 프레임 자체가 워낙 티타늄이고 이번에 같이 나온 파츠들이 티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카본 파츠로 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T라인이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사실상 지금 모든 샵은 뭐 나오자마자 뭐 사전 예약까지 해서 품절이죠. 그리고 뭐 일부는 미리 수령하시기도 했고 아니면 또 내일 수령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T라인을 먼저 좀 받고 좀 타봤고 그런 가운데서 T라인에 대한 어떤 저의 짧은 생각 그리고 브롬톤 욕망이라는 내용으로 좀 말을 드리면요. 브롬톤을 지금 누적 한 15년 이상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브롬톤 도대체 왜 타지?
뭐 이거 정말 작은 자전거고 뭐 속도도 안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첫 번째 브롬톤을 타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예전에는 폴딩이고 뭐 회사 자출을 하기 때문에 그 보관도 용이해야 되고 뭐 가방도 이렇게 캐리어블럭에 달면 좋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지금 제가 느끼는 브롬톤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제 신체 사이즈와 굉장히 잘 지오메트리가 맞아 있다. 그 해외를 제외하고 국내에도 이제 평균 남성 평기가 175 이상이 다 되잖아요. 하지만 뭐 170 이하의 남성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남성들이 이제 자전거를 고를 때 그 일반 기성 같은 경우는 S 사이즈나 XX 사이즈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사실 M 사이즈 정도 타는 남성이면 뭐 노드 쪽이라든지 다른 자전거에 관심도 많지만 S나 XX를 타시는 분들은 그 자전거가 그렇게 자기한테 퍼포먼스적으로 어울린다고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뭐 저도 자툴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자전거를 공부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전거의 지오메트리가 나와 맞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브롬톤은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 자전거였고요. 실제 제가 동호회 활동도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한 몇백 명 만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요. 30대 시절, 40대 초반까지는 거의 브롬동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했고 그들과 달렸는데 그들 중에서 키가 큰 장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 170 이하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들이 꾸미는 거나 브롬톤을 아끼는 그 애정 그리고 브롬톤을 자주 타는 그 환경 때문에 브롬톤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롬톤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제일 자전거를 타는 사람 중에 멋있다고 느끼는 게 가장 빠르게 날렵한 모습으로 타는 모습입니다. 뭐 드론 라이더도 한때 이제 구독도 했었고요. 기타 등등의 노드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구독을 했습니다. 뭐 평속이 뭐 5, 60 되죠. 기본 뭐 40 이상 달리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노드도 사봤지만 그게 제 지오메트리하고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른바 10호간지라는 부분도 느낄 수가 전혀 없었고요. 근데 브롬톤은 키가 좀 작더라도 뽑으면 바로 10호간지가 느껴지죠. 뭐 웬만한 노드 안장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니까요. 자, 각설하고 브롬톤의 첫 번째 욕망은 내게 맞는 자전거를 찾았다라는 그런 희열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 브롬톤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접혀 있고 계속 바라보고 이게 브롬톤이라는 자전거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자전거 다른 게 노드는 탈 때만 바라보고 탈 때만 정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브롬톤은 타지 않을 때 더 많이 바라보고 타지 않을 때 더 많이 꾸미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저 같은 패턴을 봐도 타지 않을 때는 드레스업에 굉장히 추중합니다. 그 드레스업이 두 가지 나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 것이냐. 뭐 제 스타일이겠죠.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모든 걸 올인하고 하고요. 막상 타게 되면 투닝을 멈추게 됩니다. 그게 뭐 투닝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목적 없는 투닝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브롬톤이 예뻐 보이고 싶다. 내 브롬톤이 경량을 하고 싶다. 몇 킬로까지 과연 경량을 할 것이냐. 뭐 예쁘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것도 없는 상태로 기성 파츠들은 그런 브롬톤 유저들의 욕망을 계속 부합을 하면서 굉장히 특수한 브롬톤만의 호환성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품들을 만들어냈죠. 사실 단일 자전거에서 가방이 출시되고 그 가방 종류가 가장 많은 것도 브롬톤입니다. 그 가방이 뭐라고요? 실제로 뭐 자전거 탈 때 가방 하나만 갖고 다니는데 뭐 S백, 뭐 T백, 뭐 스템백, 한강백팩 뭐 등등등 뭐 헤아릴 수 없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저도 미니오백을 쓰고 챕터 가방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 뭐 두세 개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굉장히 액세서리에 대한 욕망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브롬톤 카페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너도 나도 자기의 브롬톤들을 찍어서 올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 노드 타고 MTB 탈 때 자전거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브롬톤을 타면 찍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그 선의의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브롬톤을 꾸미고 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T라인은 어떤 걸 경향한 거냐? 첫 번째, 지오메트리가 뭐 일단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브롬톤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겁니다. 브롬톤을 타고 있는 사람들, 즉 상위 규정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타깃으로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무한한 가벼움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페달 제외하고 7kg대고 페달 넣어봐야 8.1kg니까. 그리고 그 파츠를 뭐 크랭크라든지 브레이크 암이라든지 뭐 케이블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찾아보면 있겠죠. 뭐 손쉽게 7kg 중반에 갑니다. 제가 경량을 쭉 해봤지 않습니까? 7kg 중반에 가기 위해서는 메인 프레임 빼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핸들포스트까지 바뀌면, 그리고 부품들을 경량이라고 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썼을 때 6.95, 뭐 간신히 6kg대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몸무게가 저 같은 경우 80kg 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자전거가 저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경량을 도대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내 몸무게의 10%까지 잡아라. 제가 지금 85kg인데 지금 T라인은 제 몸무게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뭐 경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드가지까지 다 달린 상태로 M바든 S바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티탄이라는 소재입니다. 이게 참 저는 카본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 이 무늬에 대한 좀 약간의 선호도 떨어지고요. 하지만 이 티탄의 티탄색, 그리고 이 티탄의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MTB 탈 때도 세븐이라는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그거 엄청 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처럼 풀 티탄이라는 감성을 던져주니까 선뜻 800만 원이 넘는 돈들을 줄을 서서 사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브롬톤 T라인이든 뭐 P라인이든 C라인이든 A라인이든 브롬톤을 사신 이유들은 다 각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15년 브롬톤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15년을 이렇게 즐길 수 있었던 거는 많이 꾸며서 뭐 열심히 타서 이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브롬톤 자체를 내가 왜 샀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리마인드에서 계속 이유를 찾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제 시청자 중에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그 대한민국 노년층 조사 1위에서 60이 넘은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취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전거는 그 개인의 삶을 넘어서 본인의 취미가 주변에 영향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뭐 골프도 지금 16년째 치고 있는데요. 골프 집중해서 치면 돈 뭐 물수지 나갑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는 정말 처음 브롬톤 같은 경우에도 구매할 때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 집에 브롬톤 기본으로 뭐 5, 6년씩은 다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년 탄 것도 1, 200에 팔리는 자전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브롬톤만 가능한 거고, 뭐 최근에 제가 중고나라 보니까 10년 넘은 브롬톤이 100만원 초반에 팔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180만원에 팔렸던 건데, 이만큼 이 브롬톤의 그 아이덴티티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뭐 T라인 구매하신 모든 분들 이렇게 축하드리며, 저도 이제 제 거 T라인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T라인 영입하면서 이 브롬톤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